대구 경북의 이주 배경 인구가요, 이제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20만 명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충주시 전체 인구가 통째로 들어와 사는 거랑 똑같은 숫자예요. 이분들이 만약 없다면 지역 공장이나 농촌은 그냥 멈춰섭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복잡하고 날카로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죽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25살 계명대학교 졸업생이었던 뚜안입니다. 뚜안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던 학생이었어요. 학비를 벌려고 잠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쳤고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뛰어내린 공장 2층 창문이 그녀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아, 그녀의 지인이었던 서효주 씨의 증언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도아는 잠깐만 공장 다녔어요. 왜냐면 일자리가 못 찾아서 그래서 잠깐 공장 다녔는데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유지하고 왜냐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학생이라서 걔가 뭐 얼마나 무섭고 애기들이 커면 다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했는 애기잖아요. 그런 관계는 잘 만들어서 그리고 밥도 좀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누구도 이런 비극을 원하지 않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녀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그 비극의 출발점에 명백한 불법 취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게 정말 온전히 또한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몬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잠깐만요. 그건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 여론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제가 몇 개 좀 읽어볼게요. 네. 억울하면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불법을 택해서 사고를 자초하느냐?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취업이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밟던가. 아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면 되잖아. 결국 불법 저지른 건 팩트 아님? 아, 이런 반응들이에요.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개인의 선택을 문제 삼는 시각인데 저는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바꾸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또한이 왜 목숨을 걸고 2층에서 뛰어내렸을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 제도가 파놓는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은 바꾸면 된다가 아니라 절대 바꿀 수 없다에 가깝거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적에 맞게 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비자 종류 무려 28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80개의 비자가 서로 절대 넘나들 수 없는 투명한 칸막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칸막이요? 네, 또 하나는 처음엔 유학비자 D2 비자로 한국에 왔고 졸업 후에는 구직 비자인 D10으로 체류 자격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 두 비자로는 식당 서빙이나 공장 근무 같은 소위 말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법으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럼 단순 노동이 가능한 다른 취업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됐던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불가능의 벽이라는 겁니다. 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또한이에요. 대학을 막 졸업했고 수중에 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단순 노동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일단 모든 걸 정리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국 공장에 취업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요. 한국에 있으면서는 안 되고요. 한국에 머무르면서 비자를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학생으로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요. 아... 결국 제도가 또한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던 셈입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불법을 택하거나. 이걸 과연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시스템이 파놓은 덫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칸막이를 쳐놓은 게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법을 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구조 자체를 고쳐야지 불법을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꽉 막힌 현실을 만든 정책 책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네. 과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착 본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인 차규근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 주로 외국청이나 처가 만들어져서 이걸 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더 포괄하는 아우르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유입에 해서는 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또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경직되게 하게 되면은 또 산업계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예. 좀 그런 여러 가지 양쪽 측면을 이게 섬세하게 정교하게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분야인 거죠. 차규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은 항상 두 개의 상반된 압력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해요. 내국인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매일같이 왜 불법 체류자 단속 제대로 안 하냐고 민원을 넣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람 없어서 공장문 닫게 생겼다. 제발 단속 좀 그만하라고 호소한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죠. 유학생은 교육부, 다문화 가정은 여성가족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비자랑 단속은 법무부. 이렇게 정책이 부처별로 완전히 조각나 있으니까 누구도 종합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뚜안의 사례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비극이 발생하는 건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다. 이런 분석이죠. 네. 또한 같은 비극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는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정책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무작정 문을 여는 것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값싼 외국인 인력에 무분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한번 고착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오르지 않고 정체될 거라는 거죠. 이건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의 가장 아픈 지점 같아요.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지금 당장 법과 원칙을 칼같이 적용해서 대구 경북에 있는 이 20만 명의 이주민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여기는 그냥 텅 빈 동네,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이미 현실이죠. 일부 상권은 외국인 없이는 아예 돌아가지 않는 그들만의 경제권으로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그들이 쓰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예요. 네. 지방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정원을 못 채워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고 농촌과 공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히 노동력 몇 개가 사라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그냥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그들이 살던 원룸과 빌라의 공실률이 치솟고 그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휴대폰 가게는 문을 닫겠죠. 연쇄적으로 무너지겠네요. 네. 지역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끊겨서 존폐 위기에 몰릴 거고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방 소멸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부터 지역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거죠. 원칙과 현실의 충돌. 네. 불법을 무작정 용인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법 역시 아무런 힘이 없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온정주의나 맹목적인 원칙주의가 아니라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점.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정말 아프고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현실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제도가 어떻게 한 개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줬죠. 이제 당신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지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법의 원칙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닥쳐올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원칙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이주민 20만 시대,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